대략적으로 볼 때 식민지 모순 관계가 결국은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면서 1950년도에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50년대에 가난한 전쟁 이후의 배고픔과 그러면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 또 저도 베이비 세대입니다. 그런 출생했던 50대, 60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6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또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19로부터 50년부터는 민주화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맞물립니다. 오늘날 산업이 먼저냐 민주냐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산업화라는 문제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의 모순관계, 민주화의 모순관계가 전부 다 터져나오고 있는 또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1910년으로부터 1960년까지 50년간의 왼쪽, 또 60년으로부터 2010년도까지 또 50년 오늘의 시점, 그 사이에는 5.18도 있었고, 또 불과 어제 같은 10년 전에 우리는 밀레니엄 축제를 하고서 21세기로 진입한 지 10년 돌파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먼 100년인데 굉장히 짧은 세월입니다. 또 저는 이걸 갖다 타이핑을 쳐서 제가 이제 뽑아내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910년도는 경술년이었고, 50년은 경인이었고, 60년은 경자가 붙습니다. 1980년도는 경신년이었고, 2000년도는 경진년, 2010년도는 경인년입니다. 자, 경자가 쫙 나란히 붙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50년. 전쟁이 52년도에 터진 것도 아니고 49년도에 터진 것도 아니고 50이고 4.19도 60이고 80이고 2000입니다. 이런 10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훗날 2030년, 2020년, 2050년, 막말로 2100년에는 무슨 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그 10년 단위의 패러다임이 저렇게 변했다는 걸 보고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누가 만든 것처럼, 진짜,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예정조화처럼 경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운명적 조화처럼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강대국의 선택에 의해서 됐던 지점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또 성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전쟁 60년도, 곧 70년, 80년 역사의 무대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가 그래도 호랑이 해이기 때문에 역시 이 100년의 이야기를 호랑이 얘기부터 출발한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잠깐 좀 여러분 같이 볼까 그럽니다. 이 그림 좀 이상한 그림이죠. 일본 사람들이 호랑이를 지금 2마리를 잡아가요. 이 그림이 어디냐면 일본에 가고시마라고 있어요. 큐슈에 가보면 저 밑에 이렇게 좀 따뜻한 데 있어요. 구로슈 해류가 올라오는 데입니다. 그 당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이렇게 소위 그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조선 출병을 결정하죠. 그때 이 가고시마 아이들도 소위 그 막부 체제, 소위 쇼군 체제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오늘날 따면 경상남도 사천, 또 거제도 뭐 이런 정도에서 외성을 쌓아놓고서 성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호랑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호랑이 2마리를 잡은 기념으로 저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 소위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깊은 시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림표 보면 저 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왼쪽엔 사이고 다카모리, 오른쪽엔 사카모토 류오마가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은 한국의 역사와 또 경술국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막부 체제, 봉건 체제, 일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달은 선지자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많은 이제 지도자를 길러낸 겁니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훗날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된다. 특히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이때부터 대륙 진출 계획을 세우고 사이고 다카모리 등과 함께 한일 강제 병합을 치밀하게 계획한다. 1870년대 이미 일본은 조선 침략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다. 자, 이들이 대부분 정한론, 한반도를 치겠다고 하는 이론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맥힌 것은, 우리가 식민지를 낸 것은 1910년이지만 이미 벌써 1800년대 후반부터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겠다는 정한론의 깃발 아래 일본 메이지 근대화를 통해서 근대의 총력을 가지고 일본 내부의 자본주의화와 부국 강병과 식산 흥업을 통해서 일본을 살찌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그 신과 총칼의 논리를 제국주의 논리로 둔갑시켜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러일전쟁 이후에 한국을 통감부를 만들고 경술국치까지 오게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100주년을 만들게 만든 장본인의 이 모든 문제가 사이고 다카모리나 이토 히로부미나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사진 한두 장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딜까요? 어디? 이게 독도예요, 독도. 이 사진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별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저 위에 독도 보이죠? 네. 거기 저 몽돌바에 있는 바로 있지. 오늘 독도 가고 보시면 알지만 선착장 마련돼가지고 올라가는 거기에 그 등대. 근데 이게 동도 입구인데 그 자갈바지 위에 일본 사람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명 여자들 있죠? 네. 저 한국 여자 아니에요? 네. 치마적으로 입었죠? 네. 근데 저 어디 사람입니까? 지방이 어딜까요? 제주요. 제주도예요. 가로수 짓고 있어요. 우리 해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노동을 시킨 거야. 뭐 조금 먹여주고 시켰겠지 뭐. 많이 줬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해녀들고 기념사진 한 방 찍은 거예요, 저거. 아주 독특한 사진이에요, 그죠? 저거 한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일본이 지금도 독도 뭐 자기들 거라 그러는데, 1905년도에 시마나경에 자기들 만들었어요. 자기들 지역으로. 그래놓고 지금도 아주 아이들 표현대로 아주 그 도덕적인 표현을 쓴다면 박박 우겨댄다 그러죠. 지금도 아주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자기들 따인 것처럼 저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제주 해녀까지. 난 그래서 저 해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울밑에선 봉숭아라고 하는 그 노래처럼 저 여자들이, 해녀들이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걸 볼 때 상당히 저 사진은 국경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쓰라했던 우리의 그 아픈 과거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또 한 장 사진을 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식민지는 무엇인가? 자, 보세요. 조선 박람회, 그리고 경성 구경복궁. 뭔 얘기 아세요? 옛날 왕이 기거해서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신비스러운 그러한 궁전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창경원은 뭐로 바꿨죠? 창경궁. 이것은 창경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기린, 사자, 코끼리 이런 거 들어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역사를 형해화시키고 시속화시키고 이 몰락한 왕조를 더욱더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행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복궁을 일종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